안녕하세요. 2021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자연입니다. 네,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올바르고 성숙한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해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오늘 토론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2021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지난 8월 예선과 본선이 치러졌습니다. 비대면으로 치러지면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그 뜨거웠던 현장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021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본선 16강전이 펼쳐지고 있는 이곳은 수원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인데요. 그런데 냉철한 모습으로 준비를 마친 심사위원들만 보일 뿐 오늘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를 바꾸는데 청소년들이 토론으로 인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일단 속상하고요. 찬성, 반대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에 조금 더 활발한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온라인 영상 이제 많이들 익숙하시죠? 예선과 본선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이렇게 비대면으로 치러졌습니다. 각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32개 팀의 치열한 경합 끝에 오늘 본선에는 16개 팀이 참가했는데요. 고등부 본선대회의 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로 이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눠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인 만큼 참가 학생들의 토론 열기도 아주 뜨거웠는데요. 예선과 본선을 거쳐 오늘 결승 리그에 어떤 팀들이 올라왔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예선과 본선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결승 리그전을 갖게 됐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오늘 우승의 영광을 차지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오늘 토론대회의 중심을 잡아주실 분들이죠. 심사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KBS 해설위원 김진수 심사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명지대 교수이신 장혜영 심사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선거연수원 교수이신 이종희 심사위원이십니다. 네, 변호사 고범준 심사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얼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양현모 심사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5분께서 오늘 토론대회 심사를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토론대회 결승 리그 진행 방식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결승전에는 총 3팀이 참가해서 리그전 방식으로 각 팀이 2경기씩 총 3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2승을 차지한 팀이 나오게 되면 해당 팀이 최종 우승팀으로 대상을 수상하게 되고요. 시작 발언, 자유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시작 발언은 팀별 1분 30초씩 주어지게 되고요. 발언은 찬성팀부터 시작합니다. 자유 토론은 반대팀이 먼저 발언을 하고요. 팀당 총 12분 발언할 수 있지만 1회 발언 시간은 2분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마무리 발언은 반대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팀별 1분 30초씩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1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고등부 경기 럭스팀 대 그리고 노나자 팀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럭스팀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찬성팀 발언하겠습니다. 청소년은 더 이상 정당 내에서 의견을 주고받고 공유하기에 미성숙한 나이도 아닙니다. 오히려 낡고 굳어진 정치를 개선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다양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젊은 정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렸을 때부터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치 활동을 경험하며
정치적 시각을 확장해 나가면서 사회에 나왔을 때 진정한 민주적인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서 노나자 팀의 시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의 신분인 미성년자에게 어릴 때부터 정당 가입과 같은 정치 참여권을 부여한다면 이는 특정 정치색에 의한 교육과 부작용이라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당 가입이 아니더라도 교육청 청소년 민원 활성화, 청와대 국민청원 연령 제한 해제 등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득보다 손해가 큰 선택을 하는 것보다 현행처럼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 팀의 시작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자, 자유 토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1회 발언 시간은 팀당 최대 2분이고요. 그리고 먼저 팀당 총 12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나자 반대팀부터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이 낮아져도 정당에 가입하는 학생들은 극히 드물 것이라는 의견에 전국 교육학 교수님들의 68%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 청소년 민원 활성화, 청와대 국민청원 활성화, 시민단체 주최의 다양한 행사 참여, 각종 개인 미디어, 인터넷 등 정당 가입 말고 다양한 정치 참여 활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굳이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낮추어서 이렇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려고 하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정치 참여 보장은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권익 신장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당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다양한 나라의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하다가 발견한 것인데 영국에서는 만 14세 이상의 학생들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당이 있습니다. 영국의 노동당인데요. 그 노동당에서는 아이들이 가입을 해서 다양한 아이들이 정치적 참여를 어린 시절부터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키워나가면서 어린 시절부터 정치 참여를 잘 이루어 나가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나라들은 민주주의가 굉장히 잘 발달한 모습을 보였고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정당 가입에서 특히 누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정당에 가입했을 때 이 학교의 정치화로 인한 혼란이 더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16세 이상의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권리를 부여한다면 이는 성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청소년으로서의 보호를 어느 정도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다양한 법에서 이들을 조금 성숙한 주체로 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을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에 대한 보호를 일부분 해제하자라는 것은 조금 어긋나는 주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00년 청소년 인터넷 연대 위드는 노컷 운동을 통해 두발 규제를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였고 10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노컷 운동은 학생 인권 문제를 표면화하는 계기가 됐고 두발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각 학교에 새로운 두발 교복 규칙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정치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숙하다고 보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정당이 좀 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게 된다면 이는 학교의 정치화로 이어질 것이 불가피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정치적으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것이 또 타협을 통해서 잘 이끌어 나가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국무총리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국무총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사실 제가 이낙연 국무총리님까지 알고 지금 하고 계신 분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님 맞으실까요? 일단은 이낙연 국무총리님, 가장 최장수 총리님이시고 그다음 정세균 국무총리님, 현재는 김부겸 국무총리님이십니다. 네. 예,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에 나올 정도면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조차 현재 국무총리가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이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학생들이 정당에 가입하여서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학교 내에서 정치 활성, 학교 내에서 정치를 가르치고 학교 내에서 정치란 무엇인지 가르치고 이런 토론을 활성화하는 등 이런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학생들의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정치 참여의 의식이 낮아지고 관심도가 낮아진 것은 결국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따라서 저희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당에서 개설하고 이런 움직임이 활성화되면 학생들이 점차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도움들이 생긴다면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학생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말했듯이 이제 교육청의 청소년 민원 활성화라든지 청와대 국민청원 연령 제한 해제 등 이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심지어 이제 SNS의 개인 계정을 통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습니다. SNS 상에서의 정치 활동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는 그거 역시 좀 더 문제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정당 내에서 바로 정치에 대한 이런 정보를 받는 것보다는 인터넷에서는 되게 왜곡된 것도 많고 일부 편향된 커뮤니티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잘못된 정치 의식을 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 같은 부분에서 우려가 되어 저희는 정당에 대한 의견을 좀 더 피력을 하고 싶고 민원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도 함께 병행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도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부분입니다. 네. 럭스팀 발언 시간을 모두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반대팀 노나자 팀은 지금 3분 42초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활용하시겠습니까?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적인 이제 정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충분히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 선진국들이 이제 단순히 정당 가입 연령을 하향한다 해서 이것을 따라하는 것은 이제 특수한 여건인 한국에서 이제 정치와 교육을 반영하는 것이 위험한 실험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제는 초등학생과 중학교에 이제 학교의 학제를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보이텔스 바우 협약이라 해서 이제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안전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 무리하게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이 듭니다. 양 팀의 자유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팀 노나자 팀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관련된 법률이나 구체적인 사회 구조 등 다양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정신적으로도 아직 판단이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결코 지금보다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낮출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정당 가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로 청소년들은 충분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자는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나자 팀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찬성팀, 럭스팀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기에는 학업에만 열중하면 된다는 그동안의 시각들이 결국 무작정 사회로 나온 그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의 싹을 없애버렸습니다.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이 없는 나라는 대단한 혁신이나 발전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청소년들에게 필요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정치 인재를 육성해야 할 때입니다. 정당 가입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청소년 개인의 권리와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효율적이고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럭스팀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것으로 고등부 첫 번째 경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리그전 경기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노나자 팀 대 셀비어 팀의 경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성 팀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학생들은 모두 사회 시간에 교과서를 통해 정치, 선거 등에 대해 배웁니다. 따라서 성인에 비해 사회적 경험은 부족할 수 있지만 교과서에서 배운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히려 지역 감정과 사적인 이익을 따지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의 확대는 청년층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학생들 대부분은 정치 참여권이 없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는 지지층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이 청년층을 위한 정책보다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대표자들이 정치 활동을 한다면 청년층이 직면한 문제들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미래의 문제나 정책은 그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학생들이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을 나눈다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더 나은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자는 의견에 대해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나자 팀의 시작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셀비어 팀의 시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첫째, 청소년들은 포괄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적어도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는 국가 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가치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청소년들이 특정한 정치적 목표와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가치관 발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당 가입 연령 하향보다는 현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현 교육 과정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교육은 불충분합니다. 단계적, 절차적 지식 습득 과정 없이 권리만 쥐어주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청소년 의회 등을 청소년이 예비 민주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위 주장들을 근거로 정당 가입 연령 하향을 반대합니다. 네, 양 팀의 시작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자유 토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 셀비어 팀부터 자유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 헌마의 자료에 따르면 거기에서의 의견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과거보다 정신적, 신체적 수준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아직 정치적, 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보호자에게 물리적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청소년의 정치적, 신체적 자율성이 불충분하고 그에 대한 그들의 정치적인 판단의 자율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그들에게 안 좋은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그들의 정당 활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아까 반대팀 측에서 정치적 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이러한 정신적인 미성숙을 가진 학생들이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춤으로써 정당에 가입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오히려 정치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더욱더 정당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지식과 사고 수준은 향상되었습니다. 성인에 비해 사회적 경험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 배운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히려 지역 감정,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따지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객관적인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현 교육이 정치의 제도나 어떠한 그런 정당 자체에 대한 교육은 실시할 수 있어도 이는 그저 학생들의 입시를 위한 교육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당을 선택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요. 저희도 청소년이 정치적 활동에 대한 경험이 미숙하다는 점은 인지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임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의회, 즉 특정 정당이나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는 단체에서도 청소년들이 충분한 정치적 의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에 따라서 정당만이 꼭 청소년들이 정치적 활동을 하는 기관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이점이 있습니다. 언론이나 다른 국민청원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없는 정당의 이점이란 무엇이냐면은 공론화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가입되어 있는 당원의 인수는 200만 명에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공론화를 해주면은 자신이 청소년에서 정당에서 어떠한 의제를 발휘하면은 조금 더 공론화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현 정당에서 이제 21대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이 55세라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정당 내에서 만약에 청소년들이 이제 정당으로 가입하게 되었을 때 그들과 이제 이미 존재하는 정당의 당원들과의 나이 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선거권도 없는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일반 당원으로서의 권리와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또한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이야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참정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인지를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의 수평적인 의사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에게 그저 정치적 권리만을 더 쥐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는 절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현재 청년층의 실업률은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10%였습니다.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청년층을 위한 실업 이런 대책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청년층이 가입을 해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피력하는 것이 그래도 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 청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16세부터 참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기본 이념과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된 결사체로서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의 그런 말랑말랑한 사고인 상태에서 그들의 정당 활동을 허용하게 된다면 스토니브룩 대학 정치학과 교수의 말에 따르면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그들의 사고가 고착화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정당 활동,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 활동을 허용하게 된다면 그러한 말랑말랑한 사고가 굳어지는 과정에서 한쪽으로만 편향된 가치관을 가질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치 중립적 교육과 같이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결국 청소년도 성년이 되어서 자신만의 확고한 정치적 신념을 가질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정당을 선택함에 있어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에 대한 교육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부재합니다.
정치 혹은 정당에 대한 폭넓은 지식 없이 그들에게 그저 권리를 쥐어주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만약에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이 하향하게 되었을 때 그 권리를 효율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확고한 신념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청년층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셨다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낮춰서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자료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권자의 비율, 후보의 비율, 당선자의 비율이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유권자의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후보자가 나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당선되는 사람들이 나이도 낮아지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낮춰서 좀 더 젊은 정치인, 젊은 피가 국회로 수혈이 되어야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청년 그리고 청소년층들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 확실하고 하겠습니다. 반대팀께서 이제 가치 중립적인 교육이 먼저 실행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의 시국 선언 관련 네, 발언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셀비오 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러면 이제 외국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바이텔스 협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에 대한 셋째 원칙에서 청소년 이해관계의 정치적 연관 설정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이가 의미하는 점은 이제 원칙에서 학습자의 수행 능력을 강조하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학습자의 수행 능력이 독일에서 충분히 충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독일은 어렸을 때부터 그 정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시비 참여, 모의 투표 제도, 잘 갖춰진 교육 제도가 뒷받침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당을 설정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이와 다른 나라들과 상당히 환경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찬정책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바이텔스 협약이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학생 시국 선언 관련 의사 표현 및 단체 행동에 관한 협조를 이제 공문을 각각 학급에 전달해 가지고 알려주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문식 근거 법령으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와 18조의 사항에서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 16조를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청소년들의 가치 중립적인 교육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이제 정당 가입 연령은 하향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청소년의 정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아예 막자는 측이 아닙니다. 현재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아예 제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이 자료 한번 봐주시죠. 위에 있는 자료는 4.19 혁명 당시 부모 형제들에게 총불이 들이지지 말라라고 하며 총 맞을 각오를 하고 나선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가면 경찰한테, 군인들한테 총 맞아 죽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 아이들이 나간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총 맞을 각오를 하고 뛰쳐나갔다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요. 또 아래측 자료를 보시면은 예전에 있었던 촛불 시위에서 학생들이 수능 끝난 날이면은 뭐 학생들이랑 같이 코인 노래방을 간다든지 영화관을 간다든지 그런 개인적인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은 나와가지고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는 우리나라에는 내가 뽑은 대통령이 일하는 걸 보고 싶다라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뤄봤을 때 청소년들이 과연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데 미성숙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문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현재 헌법상으로 청소년의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이 받는 범죄 처벌의 수준은 성인보다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당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을 때 성인과의 동등한 관계에 있어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책임을 부과한다면 과연 반발의 목소리가 없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이거에 대한 찬성 측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어느 정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청소년들 보호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아직 경험을 많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경험을 쌓아 나감으로써 자신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에 대해서 자신의 말에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역량을 더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표현의 자유에서의 성숙도와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 범죄에 대해서의 성숙도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점은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는 이미 단체나 어떠한 토론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꼭 정당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고요. 어떠한 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꼭 정당이 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당 참여 연령 확대는 이제 결론적으로 선거권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기본권의 보장으로도 저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당은 정치단체이고 개인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선거권의 최대한의 보장을 위해서는 이제 정당가에 하향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당이 어떠한 자율적인 사적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떠한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청소년들의 어떠한 나이를 설정해 놓은 것은 이거 정당이 어떤 헌법상의 기능을 침해하게 되었을 때 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나이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측면의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셀비어 팀 발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찬성팀이죠. 노나자 팀 2분 39초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활용하시겠습니까? 네. 우리들이 결정하지 않은 사항을 미래에 책임져야 되는 결과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이익 불균형 현상의 발생을 야기하고 있죠. 과거에 지금 현재 선진국이라고 위치를 불리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석탄을 마구 떼고 함으로써 지구 온난화가 일어났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지금 우리들이 지고 있다시피 본인들이 결정하지 않은 사항을 미래에 책임져야 되는 결과에 놓여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청소년 자살률 1위 나라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이는 우리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문제나 정책을 현재의 정치인들이 결정하고 그 책임은 의사결정권이 없는 학생들이 미래에 떠맡게 되는 상황입니까? 이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고령화 사회의 주요층인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당한 행동인데 현재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적어도 미래의 정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점은 우리 모두 동의한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발언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반대팀이죠. 셀비어 팀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교육을 받는 학생의 신분으로 적어도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는 국가 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치 정립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은 특정한 정치적 목표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적 결사체로서 아직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져야 할 학생들이 대립적인 당파들의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입 연령이 하향되어 청소년 당원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지는 미지수이고요. 그저 정당에 보여주기식 청년 정치인 같은 상징적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권리는 본래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그만큼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때 부여받는 것입니다. 정치 교육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러한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책임이라는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근거를 들어 정당 가입 연령 하향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셀비어 팀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노나자 팀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영국처럼 정당 가입 연령에 아예 제한을 두지 않은 나라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들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영국의 청소년들보다 못한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작 어른들이 성숙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어른들 또한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사적 이익이나 지역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교과서에 써있는 그 텍스트 그대로 정치인들을 판단하며 의견을 내서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팀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당과 정치에 참여하여 우리 사회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주체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1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고등부 결승리그 두 번째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세 번째 경기가 이어집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고등부 결승 리그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할 팀은 셀비어 대 럭스 대 셀비어 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1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고등부 경기 셀비어 팀 대 럭스 팀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반대팀인 럭스 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민원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데 왜 하필 그것이 정당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SNS를 통해 물론 청소년이나 어떤 계층이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청소년의 참정권 획득을 요구하는 이유는 청소년의 참정권 획득이 그들의 의사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온라인이나 SNS에서 행해지는 그들의 발언은 실질적인 그들의 입법 청원이나 청소년들의 입지를 높이는 것에는 기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당이라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는 자리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어떠한 개인으로서 그 정당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정치 활동이 허용된다는 의미여서 그 여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정당에 가입하면 그 정당 내에서의 선거권, 피선거권, 의사결정 참여권, 조직활동 참여권 등 모든 정치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6세의 청소년들은 선거권도 없는데 이런 많은 정치 활동을 갖게 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입니다. 우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2 헌마 287에 따르면 거기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정당의 헌법상 기능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해도 일정한 형태의 자유만 제한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정당원으로서의 모든 활동을 제한하여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청소년의 모든 활동을 자유롭게 푸는 것이 아닌 공직에 선거될 수 있는,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 제한만을 통하여 청소년의 정당 활동을 보장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이유로 들어 모든 청소년의 정당 활동을,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치 교육 굉장히 부족하고 또 정치의식 낮다는 거 저희도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면서 안타까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정당 가입을 먼저 해제해주기 전에 학교 내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다양한 정치 프로그램을 이뤄나가면서 충분히 성숙되었을 때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는 성숙한 나라가 되었을 때 풀어줘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입장은 그러한 것을 바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개혁하자는 측면입니다. 이러한 일정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일정한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그들의 청소년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반대측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과연 반대측에서 말씀해 주신 성숙의 척도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민법상 미성년자가 19세 미만입니다. 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없이는 단독적인 계약 체결도 어려울 만큼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미성숙하다는 것이 제도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대측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수직적인 관계가 굳어진 이유는 지금까지 청소년이 정치 활동에 있어서 정치 계층에 있어서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굳어진 관습적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는 것이 현재 문제이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청소년들의 정당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잘못될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네덜란드의 한 사례로 청년들은 그 모당 산하에 있는 직하 산하에 있는 청년 조직의 당원으로서 그들과 다른 의견을 낸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청년들이 어른의 사고에 완전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약간 비약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러한 민주교육,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치 활동을 허락함으로써 그들의 정치 활동을 좀 더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 교육을 함으로써 청년 정치인을 육성해서 현재 굳어져 있는 청년 정치인의 부재 등의 문제를 좀 더 해결할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서상 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정당 가입을 지금 당장 정당 가입을 가능하게 하더라도 성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정당 가입만 가능하게 하는 것은 표면적이고 실질적이지 못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의 의식 수준이 성장한 지금 과거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청소년들의 예전과 같이 미성숙하다는 그런 어른들의 가치 판단을 통해서 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의 정당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들의 그렇게
그들을 정치 활동의 계층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위치나 입지를 그만큼 보장하고 인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인 즉 국가가 청소년을 신뢰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앞서 언급해 주신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긍정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청소년들을 바라보고 또한 현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을 한다고 해도 이 아이들이 정확하게 의사표출을 할 수 없다라고 사회에서 그런 인식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먼저 깨고 청소년들을 정치적으로 교육을 하고 청소년들이 충분히 성숙되었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달될 만큼 발달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정당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청소년들이 그저 미성숙하다는 잣대를 근거로 그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떠한 주장에 의문점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준 또한 성인의 기준으로 어떤 단정을 지은 것이고 미성숙하다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엔 성인의 가치 판단을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이 오히려 그들의 정치적 판단이나 그들의 어떤 능력을 신장하는 데 오히려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성인의 기준에서의 보호의 관점이 오히려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자유토론, 두 팀의 자유토론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마무리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권도 없는 16세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납니다. 선거권도 없는 청소년의 정치에 대한 의견은 아직은 경직된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도 알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의식 변화 없이 형식적으로 정당 가입만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회에도 청소년 개인에게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정권의 획득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의 행보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치관 형성에 더욱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더욱더 배움을 다지고 그 경험으로 성인이 되어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났을 때 현실적인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건전한 정치활동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팀 럭스팀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찬성팀이죠. 셀비어팀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정치는 사회 계층의 화합과 조화를 위해 모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로 이에 대한 대상으로 청소년 또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가입 연령을 하향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치에 참여의 폭을 넓히는 시작점 그리고 그들의 사회에서의 입지와 그들의 위치를 보장하는 어떠한 전환점이 된다면 정당 가입 연령을 하향해야 된다는 것에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상으로 고등부 결승 리그 3경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경기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경기 결과를 발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세 팀이 모두 함께 해주셨는데요. 노나자 팀, 셀비어 팀, 그리고 럭스 팀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발표를 하기 전에 심사위원분들의 심사 총평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S 해설위원 김진수 심사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진짜 고등부 토론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토론 내용이나 토론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주 대단히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전제로 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그 토론을 할 때 너무 과한 제스처나 또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너무 의존하는 것 같은 거는 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금 두 명이 한 팀인데 역할 분담이나 어떤 시간 활용에 있어서 가끔씩 좀 놓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다만 그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 태도 있잖아요.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오늘 이 학생들 토론 태도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김진수 심사위원장님의 심사 총평 잘 들어봤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될지 정말 저도 떨리는데요. 자, 첫 번째 경기 결과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럭스 팀 대 노나자 팀의 결과. 노나자 팀이 4대1로 승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경기 노나자 팀과 셀비어 팀의 경기였는데요. 두 번째 경기는 셀비어 팀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기, 세 번째 경기의 결과 셀비어 팀과 럭스 팀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셀비어 팀이 4대1로 승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로써 2승을 차지한 팀 셀비어 팀이 대상을 차지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어서 금상은 노나자 팀, 그리고 은상은 럭스 팀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럭스 팀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은상, 인천 신현고등학교 이민서, 김승하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상장, 금상, 대전 대성고등학교 최재영, 최현후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남은 한 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죠. 자, 대상을 받게 될 셀비어 팀 무대로 나와주시죠. 대상, 제주중앙고등학교 양지혜 오아랑. 위 사람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한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10월 29일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장 최은수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을 차지한 셀비어 팀의 우승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텐데요. 어떠신가요?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참가했던 모든 학교의 팀들이 정말 대단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이렇게 개최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런 좋은 대회를 개최해 주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선거관리위원회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까지 저희를 이제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신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는데 대한민국의 청소년의 토론의 미래에 있어서 이 자리가 정말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셀비어 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학생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리그전으로 열렸던 고등부 경기와 시상식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지혜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